이번 시간엔 대표적인 탈모약이죠. 피나스테라이드와 성기능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처방하고 보면 성기능이 좀 줄었다, 부부관계가 예전만 못하다, 약을 먹어도 되는 거냐? 아니면 애초에 성기능의 성 이야기만 드려도 약은 안 먹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연 이 피나스테라이드라는 탈모 대표 약물의 성기능 부작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논문들로 이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탈모는 유전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특히 남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 그중 테스토스테론과 테스토스테론 전환 물질인 DHT가 탈모의 주범이라는 사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안드로겐의 부산물인 DHT 생성을 줄여주는 게 바로 피나스테라이드입니다. 한마디로 항안드로겐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발생할 수 있죠.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면 발기를 억제하는 건가? 발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자극이 가해져야 합니다. 시각, 국각, 촉각, 척각, 상상 등 아주 다양한 자극이 있어야 하죠. 안드로겐 외에도 발기에 작용하는 요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항안드로겐 약물인 피나스테라이드에게만 죄를 뒤집어 씌울 수는 없는 거죠. 많은 연구진들은요, 피나스테라이드가 성기능에 얼마나 다양한 효과를 미치는지 조사를 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논문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성적인 부작용, 여기엔 발기부전이나 사정장애, 정액량 감소 등등의 다양한 성기능 부작용을 종합해서 봤을 때 2.1에서 3.8% 정도의 성적인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내외의 부작용이 많으면 많다, 적다면 적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아예 없지는 않구나. 주변에 피나스테라이드를 먹고 나서 누군가 성기능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거나 나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문제구나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요, 이러한 성적인 부작용은 5년 정도 장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0.3% 정도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왜 나이가 더 들수록 줄어드는지에 대한 이유는 찾지 못했지만 약제에 대한 내약성, 즉 신체가 약에 적응하기 때문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탈모 의사들은요, 탈모 치료 목적으로 피나스테라이드를 처방할 때는 보통 1mg 처방을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전립선 암 예방을 위해서 피나스테라이드를 5mg 복용을 시켰다고 해요. 이때 성적인 부작용을 아주 약간, only slightly, 아주 약간 상승한다고 밝혔는데요. 이 논문의 생각을 해보면, 전립선 예방을 위해서 5mg 복용했을 때도 성적인 부작용이 적게 상승을 했으니까 탈모 치료용으로 1mg 5대1 용량으로 복용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의의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피나스테라이드가 성기능 부작용뿐만 아니라 우울감을 호소하는 부작용도 보고가 되기도 합니다. 남성성을 아무래도 강화해주는 호르몬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되겠죠. 국제모발학회에서는요, 피나스테라이드 1mg 복용이 성적인 부작용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연관성 입증 데이터, 즉 대규모 연구라거나 무작위 연구가 제시되지 않았고, 이 약을 먹으면 성기능 부작용이 생길지도 몰라, 혹은 생길 거야 라고 지레 겁먹는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나스테라이드가 탈모증 치료에는 아주 효과적이고 딱히 대안이 없다고 하면서 정자의 숫자가 너무 적다거나 불임을 애초에 진단을 받았다거나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약물을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라고 권장을 했어요. 약을 끊고 3개월이 지나도 성적인 부작용이나 우울감과 같은 신체의 변화를 호소하는 것을 포스트 피나스테라이드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한번 다뤘으니까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다양한 부작용이 있지만 정확한 대규모 연구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내가 약을 먹고 혹은 끊고도 몇 개월이 지나도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 라고 하면은 PFS,
포스트 피나스테라이드 신드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논문은 피나스테라이드와 불임에 대해 연구한 논문인데요. 불임으로 병원을 방문한 4,400명 그리고 4,287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확인했을 때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0.6% 그리고 0.9%로 확인이 되었다고 해요. 인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4,400명 중 26명, 4,287명 중 38명 정도가 되겠는데요. 피나스테라이드가 불임의 원인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엄청나게 높은 비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선 불임 클리닉을 찾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나스테라이드를 끊었을 때, 중단했을 때 정자의 수가 회복됨을 밝힌 논문이고요. 약을 끊고 정자의 수는 회복되었지만 호르몬 지표, 정자의 운동성, 정자의 형태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나스테라이드를 먹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애초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피나스테라이드를 복용한 사람들, 즉 고령층에선 자살 사고나 정신적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에서는 탈모 치료를 위해서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은 연령대에서는 정신적인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게 이런 피나스테라이드를 처방을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서 처방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피나스테라이드와 함께 테스토스테론을 DHT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 있죠. 바로 두타 스테라이드가 되겠는데요. 두타의 경우에는 성적인 부작용 어떨까 확인을 해봤을 때 피나스테라이드 5mg을 먹은 사람보다도 성적인 부작용이 더 높다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탈모 예방으로 피나스테라이드는 1mg 일반적으로 쓴다고 말씀드렸죠. 5mg의 피나스테라이드면 상당히 높은 용량인데요. 이것보다도 더 높은 성적인 부작용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약이 바로 두타 스테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증의 탈모가 아니라면 초기 약물로 두타를 처방하는 것은 성적인 부작용을 생각을 한다면 아주 신중히 처방을 해야 한다. 나는 성기능은 좀 줄어도 상관없지만 머리카락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약물을 처방할 때 성적인 부작용 설명드리면 100이면 99 성기능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세심한 처방이 중요하겠어요. 이번 시간엔 다양한 논문들에 제시된 피나스테라이드와 성적인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